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금 선생입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결정적 코치로 만났었는데 이렇게 금요일날 특집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름방학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8월 22일부터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원서 접수가 있고요. 9월 4일부터는 수시 1회차 원서 접수가 있는데 수시 지원 6장의 카드 여러분 다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시 지원 성공을 위한 최고의 전략, 수시의 6번 지원 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주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전략도 실력이다. 수시 지원 성공을 위한 최고의 전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봤겠지만 오늘 그 강의할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2014 수시 일정하고 전형의 특징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렇게 하고 수시 모집의 지원 전략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합격한 그런 케이스, 합격 케이스의 분석을 여러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학년도 수시 주요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31일이 수시 학생부 기준일이죠. 그렇게 되고 9월 3일 날은 가장 중요한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9월 평가원 모의평가가 있는 날인데요. 6월 모의평가하고 9월 모의평가를 함께 해서 여러분들 수시 지원을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 4일부터 13일까지가 수시 1회차 원서 접수 기간이라는 것 머릿속에 각인해 두시고요. 또 11월 7일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을 평가할 수 있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이고요. 또 나흘 뒤인 11일부터 15일까지는 수시 2회차 원서 접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험을 본 다음 20일 후에 수능 성적이 통지가 됩니다. 이날 많은 학생들이 수시에 합불이 결정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고 12월 7일 날은 수시 합격자 발표가 있고요. 12월 16일 날은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마감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고 17일 날은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인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시 일정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수시의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 첫 번째 특징은요, 수시 모집의 비중이 확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까지 2012년도부터 쭉 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요. 또 합해서 6번밖에 지원을 못한다는 건 이미 여러분이 다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시 1회차에 몇 번을 지원을 하고 수시 2회차에 몇 번을 지원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수시 모집의 비중 확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수시 이렇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의 66.4%입니다. 2012년부터 점점 많이 올라갔죠. 그런 상태고, 이제 2013학년도 64.4%보다는 2%가 이제 증가가 된 상태고요. 인원으로 봤을 때도 8,385명이 증가한 모집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대입 총 모집 인원은 37만 8,971명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013명이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퍼센테이지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수시 모집의 비중이 확대됐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난해부터 수시 등록률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 이거 자체는 정시 모집 인원의 축소와 수시에서 꼭 합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가미됐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2학년도 그죠? 작년부터의 그 등록률을 보면은 이제 한 80% 이상. 주요 대학에서는 80% 이상이 등록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시에 이월되는 인원이 상당히 적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그 전까지는 뭐랄까요, 상향 지원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적정, 안정, 상향 지원을 이제 섞어서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은요, 수시 지원 6회가 지난해까지만 진행된 것이 아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6회가 지원 결국은 제한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전형 유형별로 봤을 때도
많게는 20에서 50% 레벨의 경쟁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적정 안정 지원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논술 지원도 5 내지 15% 정도로 줄어들 정도로 결시율이 그렇게 줄어들 정도로 이제 안정 지원이나 적정 지원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작년, 재작년의 전형 유형별 경쟁률을 확인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대와 고대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일반 학생 전형이 뭡니까? 그죠? 논술 위주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대 같은 경우는 60.8대 1에서 26.6대 1로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다음에 고대는 53.7대 1에서 37.7대 1로 해서 16이나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특히 연대 창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의 불확실성이랄까요? 예측 가능성이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에 60.6대 1에서 20.2대 1이라는 이렇게 해서 그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진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지원 가능한 대학 수준을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뭐 횟수가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향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한 다음에 육회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육회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수시 1회차에 대개 6장의 카드를 다 쓰거나 5장 정도 쓰고 수시 2회차 1장 정도를 남겨놓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고요. 3등급에서 5등급 학생들은 한 4장 정도를 수시 1회차에 접수를 하고 그 수능의 결과에 따라서 2장의 카드를 수시 2회차에 접수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학생부 100% 전형은 좀 많이 줄었어요. 그 대신에 적성 위주의 전형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희대하고 중앙대, 부산대 이런 대학들은요 학생부 100% 전형이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렇지만 이제는 학생부 비교과까지 보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대학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생부 100% 반영 대학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작년까지 88개가 수시 그 학생부 반영 비율 100% 학교였었는데요. 79개에서 9개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대학들이 많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넘어갔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적성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작년까지 21개 학교에서 13,000명을 모집하던 적성고사 전형이 올해는 29개에서 17,000명 정도를 모집을 하니까 4,000명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대학은 동덕여대, 일반 전형으로 나와 있지만 적성검사 전형입니다. 수시 1차에서 진행이 되고요. 우선 50%는 적성 100입니다.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요. 일반 50은 학생부 30에 적성 70을 해서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또 안양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75명을 뽑네요. 그런 상태고 학생부 30에 적성 70이고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학생부 전형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상위권 대학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입학사정관제로 넘어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또 적성검사 전형도 하나의 우리가 합격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특징, 네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죠.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됐다라는 거죠. 예년 같으면 4개 영역 중에서 몇 개 영역에서 합이 몇 등급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됐던 것인데 지금은 그렇게도 결정이 되지만 4개 영역 중에서 몇 개 영역에 100분위 합이 100분위 합이 어느 정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또 이런 것들은 되게 논술 전형에서 많이 좀 완화가 됐어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일단 화면을 보시고 선생님 설명을 좀 드리고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연고대를 또 살펴봤습니다. 고대가 지난해는 수학 1등급의 인문계입니다. 수학 1등급, 수리 1등급의 언어 또는 외고 1등급이었었는데 이제는 세계 국수형 등급합 4로 변화가 돼서 조금 완화가 된 듯 합니다. 고대 자연도 마찬가지죠. 수리가 1등급에서 외국어 또는 과학 1등급이었었는데 수비 1등급에서 영어 1등급 또는 과탐 2개 합 3등급을 해서 과탐에서 조금 완화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연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수의 1등급을 요구했죠. 인문계에서는. 그렇지만 이제는 세계 등급합 4로 조금 완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자연계는 수가 과탐이 1등급이었어야 되는데 수비 1등급하고 과탐 2 등급합 3으로 해서 과탐에서 약간
그럼 그 뭐랄까 완화가 됐다라는 것으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논술 전형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선 선발 전형이죠. 최장력 기준이 매우 높은 우선 선발 전형이 60 내지 70% 정도 뽑는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 두셔야 되겠고요. 또 이 논술 전형에서 과연 이것이 그 최장력 기준이 완화가 된 것일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영어비를 우리가 봤을 때 영어비가 이제 9월 달을 보니까 75% 정도가 B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수능에 가서는 한 30% 정도까지 A형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B형의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B형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그 커버해내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그 완화가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강화가 됐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해 경우에 언수회탐을 비교를 했을 때 그 6월 평가원 모의 평가보다 수능에서 올라간 학생들이 9%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 학생이 한 30% 정도. 나머지가 떨어진 경우, 등급이 하락한 경우는 61% 정도로 통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단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요소에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소폭 확대됐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고 결국은 그동안은 학업 성적이라든지 내신이라든지 수능해서 그 학업 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했다라면 지금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학교 뭐 내신 성적도 충분하게 보겠지만 학교에서 있었던 뭐 자율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 또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등등 해서 모든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그 정성적 평가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상당히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인원 자체도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수시의 특징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해가 잘 됐죠. 수시 모집의 비중이 확대됐다는 얘기하고 수시 지원 6회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 또 학생은 100% 전형은 줄어들고 적성고사 전형이 좀 많이 많아졌다라는 거. 또 논술 전형 수능 최장력 기준이 완화가 됐지만 사실일까? 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입학 사정관제 전형 소폭 확대됐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특징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도 실력이다. 수시 지원 성공을 위한 최고의 전략. 지금부터 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지원 전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첫 번째는 수시와 정시 중에서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시 6회 지원에다가 또 뭐랄까요, 수시 미등록 충원 기간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많은 등록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야말로 정시에서 남는 인원이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갈 정도의 그런 경쟁률을 보이는 것이 정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쉬운 수능하고 EBS 연계 70%또 수능 AB형 수준별 출제 경향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시와 정시의 지원 선택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시가 합격 가능성이 높은지 정시가 가능성이 높은지 상당히 고민이 많을 텐데요. 또 수시를 또 미리 또 너무 일찍 결정을 해가지고 수능 준비하고 내신에 소홀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6번의 그 지원을 갖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결국은 학생부와 수능 성적을 그 비교를 해서 수시와 정시를 지원 판단하는 것을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함께 보도록 하시죠. 네, 그 결국은 그 학생부 성적이 수능보다 월등한 그런 학생이죠. 학생부 성적은 대단히 좋은데 수능이 못 따라가는 그런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수시에 적정, 밑줄 쫙이죠. 수시에 적정 또는 안정으로 해야 돼요. 상향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시에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관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달성 여부입니다. 다 했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달성이 안 돼서 불합격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학생부 중심의 전형 우선 지원을 하는 것을 바라고요. 또 비교과 성적에 따라서 특별 전형 또 입학 사정관제를 지원해 보면 좋겠고요. 대학별고사 유형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유사한 대학을 지원을 해야 준비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수능 실력이 아주 월등한 학생부 성적은 좀 떨어지지만 이런 학생들은 정시 모집을 포인트로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시는 조금 상향, 안정이 아닙니다. 상향 또는 적정 지원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수시 모집 지원 팁은요. 학생부 반영 비율이 낮아야 되겠죠. 학생부가 모자라니까.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우선 선발 대학. 왜? 그 수능 우선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그런 그 대학들은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대학을 지원하는 게 좋고요. 수시 2차 또는 수능 이후 대학별고사 응시대학에 적극 지원해야 된다면 수시 1차 쪽에 지원을 했다가 시간을 다 뺏겨가지고 수능을 망치는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 학생들은 수시 2차를 노리는 것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정시 지원 모집 팁은요. 정시 지원에 중점을 두는 거죠. 정시는 전부 다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우선 선발 또는 수능 100% 선발은 전부 다 수능만 가지고 뽑겠다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런 전형에 우리가 좀 그 염두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학생부와 수능이 거의 비슷한 학생들이죠. 여기 비중을 좀 반반 두거나 6대4 정도의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학생들은 그 수시 1차와 수시 2차를 모두 고려해서 틀을 짜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하고 수능 최저학력을 진단한 후에 상향 2번, 적정 2번, 안정 2번 정도 해서 좀 골고루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고요. 정시 모집 지원 팁은 수시 1차 지원 이후에 수능 성적 하락에 주의해야 됩니다. 1차 지원했다가 수능 성적이 하락이 많이 돼버리면 전반적으로 입시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학생부하고 모의고사를 비교해서 어떤 전형에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이제 그 전형 요소가 뭐 학생부 교과도 있고 비교과도 있고 대학성 능력 시험도 있고 대학별 고사 있죠? 논술, 면접, 적성, 뭐 실기 이런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 것 같습니까? 어느 것 같아요? 정답.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결국은 모의평가 성적을 참고로 해서 지원 대학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대학을 서열화시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그 대학에서 논술 전형 같은 데서 있죠. 우선 선발을 실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수능 성적 우수자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학생들은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 나는 아마 잘 볼 거야. 그래서 이제 주관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판단을 해서 무리한 상향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어떤 수준에서 2칸 이상 높였다. 이 얘기는 상당히 합격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준별 목표대학 지원 포트폴리오를 함께 보도록 하시죠. 네, 이렇습니다. 보면은 서강대, 성대, 이대, 한양대 이런 정도의 학생이 그 학생부 성적이 뛰어난 정도라면 그 대학을 지원을 하거나 살짝 높여서 연대, 고려대 정도는 지원할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서울대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과도 상향 지원이 돼서 합격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런 겁니다. 단국대, 동국대, 숭실대 이런 정도의 정시 모집에 갈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면 학생부가 뛰어난 학생이면 그냥 그 대학을 쓰는 게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한번 간이 강조했지만 이런 학생들이 대개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인 상당히 두 칸 정도 위쪽을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찌 보면 상향 지원이 돼가지고 합격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시 모집 가능 기준을 수준을 충분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무적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정시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시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똑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은 한 칸 정도, 모의고사 우수한 학생들은 한 칸 정도 위에 대학을 쓰는 것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칸을 높였을 때는 이미 사고력 자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뭡니까?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잖아요. 거기서 두 단계 정도가 높은 학생들하고 대결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진짜 합리적이고 뭐랄까요? 적절한 그런 지원이 돼서 합격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공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그죠? 수시 전형을 찾아라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점을 부각을 시켜서 어느 전형에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경우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수시 1차입니다. 1차 학생부 중심 전형 위주로 선택을 하는 게 좋고요. 교과 중심 선발과 만약에 비교과까지 정리가 잘 돼 있다면 입학사정관제 중심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수능 성적이 우수한 경우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가 수능 우수라 그랬죠. 이 학생들은 수능 최장의 기준이 왜 높은 데를 지원을 합니까? 경쟁률을 낮게 하기 위해서, 그죠? 논술 우선 선발 전형. 일부 대학은요, 오히려 그 뽑는 인원보다도 최장의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들이 모자라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수시 2차의 수능 최장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논술이 우수한 학생이죠. 이 학생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모의고사 성적마저 우수하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가 높은 논술 우선 전형을 지원하면 좋고, 우선 전형을 지원하는 건 아니죠. 논술을 지원했을 때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내신과 수능 성적이 조금 모자란 학생은 어떻습니까?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논술로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얘기고요. 또 하나의 우리가 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랬죠. 적성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이건 29개 대학에서, 그죠? 17,000명 정도를 뽑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의 우리의 방법이다. 희망을 잃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대학의 적성고사 실시 전형을 주로 선택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국어와 수학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또 영어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를 다 보는데, 또 아니야, 나는 최장력 기준도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최장력 기준이 있는 데까지 선택을 해서 시험을 잘 보게 되면 경쟁률 낮추면서 합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학 능력이 있는 학생이나 경시대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그 특별 전형이 되겠죠. 지원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특기자 전형 또는 대학별 독자 기준을 선택을 해서 이제 합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외국어 능력 그 우수자 전형에서는요, 대부분이 그 상위권 대학들은 에세이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중위권 대학부터는 그 영어 공인 점수가 되게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영어 공인 점수하고 또 면접을 플러스시키는 그런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수시 지원 전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수시와 정시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라. 어느 것을 더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모의평가 성적이 참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내신 성적 가지고 무작정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정시에 어느 정도 갈 수 있고 내가 또 어떤 강점이 있어가지고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을까를 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나에게 유리한 수시 전형을 찾아라.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학생부가 유리한지 아니면 수능 성적이 유리한지 아니면 적성고사가 준비가 돼 있는지 논술이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니면 특기자 전형을 갈 것인지 이런 것들 이제 결판을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시 지원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세 번째입니다. 상당히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2013학년도 수시 전형별 합격 케이스요.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생부 100% 전형으로 합격한 그런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100% 전형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떻습니까? 수시 모집 학생부 100% 전형대학, 뭐 일반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년도보다 9개교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 88개교에서 79개로 이제 수정이 됐어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대하고 경희대, 부산대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제로 넘어갔어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중위권 대학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수능 최장력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또 전년도 교과 성적하고도 반드시 비교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는 건국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상명대 등이 있고요. 또 여대가 상당히 많이 있죠.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까지 있고요. 또 지방대는 이제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쭉 가서 이제 순천대, 제주대, 충남대 등 이렇게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제 실제로 작년에 합격한 그런 학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요, 자연계 여학생입니다. 자연계 여학생인데 상당히 성실한 학생이에요. 그렇지만 좀 소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학별 고사를 함께 내신과 수능과 뭐 대학별 고사를 함께 준비할 만한 그런 대담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 교과를 살펴봤을 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살펴봤을 때 2.38등급이었습니다. 그런 정도고 6월 평가와 모의평가를 봤을 때는 2.5등급 정도로 맞았거든요. 학생부 전형으로서는 건국대와 홍익대 정도가 가능한 그런 정도였습니다. 또 9월 평가원 모의평가 결과에서는 501점 해서 2.375등급이 됐고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성신여대 자율전공학부하고 차의과학대학 간호학과, 국민대 생명나노화학과 정도를 지원할 그런 정도의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고민이 상당히 많았겠죠. 그런 상태인데 이 학생은 상당히 학교에서 대단히 열심히 공부한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우수한 대학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학생이 노렸던 대학이 이화여자 대학교였습니다. 이화여자 대학교는요, 학생부 100% 전형이지만 상위 10단위만 뽑아서 1단계에서 뽑았고요. 상위 30단위에서 2단계를 뽑았는데 30단위까지 이 학생은 1등급이에요. 그렇게 되고 상위 60단위로 갔을 때는 1.57등급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떨어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이 학생이 노렸던 것은 그겁니다. 근데 최장력 기준이요. 그 1단계에서는요. 1등급 2개, 2등급 하나를 요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1등급 2개,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1등급 하나, 2등급 하나를 이제 노렸던 그런 학생인데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요. 6월 달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학생이 그 1등급 하나가 있죠. 2등급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어때요? 3단계까지도 통과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9월 달을 봐도 어떻습니까? 1등급 하나, 2등급 하나는 있죠. 이제 3단계 정도는 통과할 수 있는데 자연계 학생인데 수리 가형에 3등급을 맞아놨어요. 정시에 지원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정도 점수를 맞아놨기 때문에 상당히 낙담을 했지만 나는 그 대학, 이화여자 대학교를 반드시 가야 되겠다. 또 저희가 또 살펴본 바로 의하면 2대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던 것 같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일반 전형, 논술을 지원하는 것도 병행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결국은 이 학생이 이제 9월까지는 그렇게 봤지만 결국은 해내고 마는데요.
그 최종 합불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은 우리가 박수 칠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죠? 이화여자대학교 학업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분자생명과학부에 합격을 합니다. 결국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그 쾌거를 이제 이루게 되는데요. 고대, 서강대, 성대, 연대 논술 썼지만 준비도 제대로 안 됐고요. 또 상향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합격이 안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0단위까지, 그죠? 10단위까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1.0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30단위까지도 1.0이었어요. 저 학생부 등급이. 근데 60단위에서 좀 처졌는데 수능 성적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언어가 1등급 나왔죠. 그 다음에 외국어가 1등급 나왔고, 과학을 보시면 화학하고 생물에서 2등급, 1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1.5등급이 되죠. 그러니까 1, 2등급을 만족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은 이제 수능 시험을 잘 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화여자대학교를 합격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인문계는 국영수4, 자연계는 국영수 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대학에 따라서 다른 건 일반적인 얘기를 내가 가야 될 대학에다 전부 다 맞춰놓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이걸 잘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10단위, 상위 30단위까지 내가 1.0이니까 학생부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다. 이제 수능만 맞춰주면 나는 합격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능 결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학생이 표준 점수로 517점을 맞았는데요. 상당히 잘했죠. 그래도 건국대 특성화학부나 생명공학 전공이 지원 가능했고요. 이화여대 분자생명공학부는 520점이 배치점이었는데 한 3점 정도가 모자랐어요. 그러면 3점 정도를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학생은 손해본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 학생은 전형 방법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국영수 과를 보는 게 아니야. 10단위, 30단위 나눠서 보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단계별 수능 점수 충족이 관건이었는데 1, 2등급을 맞춰냈죠. 그렇게 하고 조금 연약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꾸준한 상담으로 해서 자신감을 좀 많이 회복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화여자대학교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우선 선발에서는 상위 10단위만 봐요. 그 다음에 일반 선발에서는 상위 60단위를 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올해 우선 선발의 임무는요, 등급합 4 이내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빡빡해졌죠? 그런 상태고, 상위 3개 영역 100분위 합이 284 정도면 인문계에서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연계는 4개 영역 중에서 상위 3개 영역 등급합이 5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13, 그죠? 그 다음에 122. 이런 등급까지는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된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10단위만 보는 겁니다. 우선 선발은. 그다음에 일반 선발 경우는 60단위를 봐서 내신 성적을 적용하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전형은 이제 논술 전형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에 대한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위 19개 대학을 봤을 때 수시 모집 인원이 33,031명 중에서 13,991명으로서 42.4%니까 가장 많은 그런 인원을 뽑는 전형이 논술 중심 전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면 되고요.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논술 가지고 뽑는다기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해서 우선 선발로 합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맞추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논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요 대학 경쟁률을 보면 인문 같은 경우는요, 17.29대 1에서 102.7대 1까지 올라갔고, 자연은 16대 1에서 92.4대 1 정도입니다. 경쟁률이 감소한 대학은 뭐 대부분 대학이 다 감소를 했는데요.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또 건국대는 대폭 감소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이제는 뭐랄까요, 경영, 경제, 신문, 방송, 광고, 또 심리 이런 쪽만 많이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거의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연계 학생들은 의학이나 생명공학의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논술 중심 실시대학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32개 대학입니다. 올해 덕성여대가 이제 증가를 했죠. 그렇게 하고 서울과기대, 부산대, 경북대는 없어졌습니다. 약술, 논술을 보는 대학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또 1차에서 보게 되는 연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것도 인문계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많이 유념에 도의되고요. 고려대학교 서울은 약간 많은 학생은 아닌데 한 60여 명 정도가 늘은 그런 학생이고 1차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기 전에 논술 전형을 보는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차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다음에 논술을 보는 대학이 2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시에는 서울대 한 개 대학만 본다는 것도 이해를 해두고 또 수능 최저 일부 반영을 하는 대학이 있죠. 국민대학교 우선선발, 숙명여대 우선선발, 가톨릭대 일반선발, 성신여대 일반선발은 수능 최저를 반영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수능 최저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어요. 덕성여대, 인하여대 1차, 인하대, 여대가 아니죠. 인하대 1차, 항공대인데 여기에는 수능 최저가 이제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술로 합격한 그런 학생들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 남학생 얘기입니다. 이 학생은요, 비교과는 별로 없어요. 학교 계획에 의한 활동 정도, 그런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실한 학교 생활과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강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중3 때 좀 놀아가지고 수학에 나름 논리성은 있어요. 그러나 깊이가 좀 없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화학은 특목고 학생, 과학고 학생 정도 쓸 정도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입시 상담 과정은요, 주요 교과가 보니까 국영수과가 3.66등급이에요. 이건 뭐 학생부 주제 전형 안 되죠? 네, 그런 상태고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안 될 겁니다. 근데 6월 모의평가를 보니까 2.25등급인데 논술로서 중앙대, 경희대 정도가 지원이 가능했고요. 9월 평가와 모의평가로 봤을 때는 좀 더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논술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건국대, 동국대, 경희대, 국제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지원 전략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이 학생의 강점은 수학을 나름 그 논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상태고 과학 논술이 대단히 뛰어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수시 6회를 모두 논술 전형으로 해서 4회 쓰고요. 그다음에 하고 상향 4개, 소신 1개, 적정 1개 대학으로 지원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이 어디에 합격을 했느냐? 결국은 고려대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식품공학과에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우선 선발이 아닙니다. 일반 선발로 해서 합격을 했는데 논술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겁니다. 고려대학만을 노린 거겠죠. 그리고 이제 한양대, 서강대, 성대, 서울시립대, 인하대를 지원을 했지만 여기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고려대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합격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학생 어떻습니까? 대학 수학능력시험 때까지 우선 선발 전형에는 전혀 못 미치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2등급 2개가 되죠. 화학하고 생물에서 2등급 1등급이니까 1.5등급이 됐고요. 나머지에서 언어하고 외국어 중에서 2등급 2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등급 2개를 맞추는 일반 선발에 합격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정시 지원 가능 대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은요, 이 학생이 497점을 맞았어요. 표준 점수를. 그러다 보니까 건국대, 광운대, 동대, 서울과기대 정도를 갈 수가 있었고요. 고대 식품공학과 배치 점수가 533점이니까 36점을 이익 본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상담을 통한 강점 찾기가 주요했고요. 성향에 맞는 논술 지원 대학의 선별이 주요했다는 얘기고요. 집중적인 논술 준비를 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수학을 결국은 뭐 조목조목해서 논리적으로 잘 쓰지는 못했지만 채점관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봤을 겁니다. 이 학생은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어떤 수학 문제가 나오면 현재까지 내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짜맞춰서 해냅니다. 결과는 맞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학을 본 논술에서 어찌 보면 이것이 창의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다 일률적으로 썼던 그런 답과는 좀 차별화되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논리성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해내고 마는 그런 그 열정이라든가 또 화학은 또 정말 그 특목고 학생들보다 잘 쓸 정도로 그렇게 썼기 때문에 믿음성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이 학생은 합격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입학 사정관제 전형에 합격한 그런 사례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인문계 남학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학생은 이제 비교과로 봤을 때는 전교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런 상태고 사이버 외교 사절단하고 그다음에 교내 영접반 활동을 했고요. 교내 수상 내역이 풍부하죠. 공부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성실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기록장을 이용해서 자발적으로 또 그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케이스고요. 근데 언어형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그런 그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시 상담 과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전교 학생들을 했었고요. 주요 교과가 2.2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그 중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성적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런 상태인데 6월 평가원 모의평가에서 상당히 잘 봤죠. 그 보면 수능 성적이 상당히 좋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입학 사정관제 전형으로서 서강대나 성균관대가 가능한 그런 학생이었고 9월 평가원 모의평가 결과에서 봐서도 530점을 맞아서 1.75등급인데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은요. 이게 경영학과를 이 학생은 많이 노렸거든요. 경희대 경영경제,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그다음에 사회과학부, 성균관대 한문교육 등 정도를 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번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성적을 살펴보면은요. 6월 달로 봤을 때는 언어가 2등급이죠. 요새 국어라 그러죠. 그다음에 수리나가 이제 월등 1등급이고 외국어가 2등급이죠. 그다음에 한국지리 2등급, 경제지 1등급. 그다음에 사회 문화가 이제 2등급이 됐었는데 이 학생이 방학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언어가 3등급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경제지리도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이 학생은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학교 활동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를 병행하는데 서류가 좀 비교적 간단한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해서 성균관대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합격하고 말죠. 네, 성균 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되고요. 중앙대도 최초 합격을 합니다. 경영학과에. 한양대는 그 브레인 한양의 파이낸스 전형에 합격을 하고 4년 장학생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를 지원하지 않고 성대를 택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학생 그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능 성적 잘 봤죠? 해냈죠. 그죠? 1. 뭐 어떻게 보면 경제지리 빼고는 전부 다 올 1등급을 맞은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단히 성적이 이제 잘 나온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표준 점수로 봤을 때 언수의 탐투에서 536점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거 자체는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경영 정도 갈 수 있는 거였고요.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 배치 점수는 540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점수에서 4점 정도가 모자랐는데 비교적 우수한 학생부 교과, 비교과를 활용을 잘했고요. 그다음에 담임선생님과 함께 소통하고 서류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도 많이 복잡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는 않았죠. 서류 준비가 좀 간단한 성대를 선택을 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주 주말 3시간 이상 논술을 준비한 그런 특징을 보인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다? 3가지 우리가 전형을 살펴봤는데 학생부 위주로 합격하는 그런 학생들 어때요? 그러니까 무조건 국영수사, 국영수과가 아니라는 얘기죠. 학생부 전형, 학생부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지원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논술에서는 뭐니 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죠. 그렇게 되려면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매우 높은데 그거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여러분이 맞추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또 만약에 일반 선발 대상자가 됐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끝까지 나의 강점은 논술에 있다면 하여튼 최저 학력 기준이 별로 2등급 한 2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정도 맞춰주고 내가 논술에서 뭔가 뭐랄까요 그 결정을 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입학사정관제를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이런 활동도 하고 저런 활동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렇지만 결국 활동은 많이 했는데 결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가 없는 경우는 대단히 곤란하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원은 가능하지만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상에 뭐가 나타나냐면 왜 거기를 지원을 했는지 하는 동기가 나타나야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으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런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과정을 한 그런 결과는 뭔데?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그
활동을 한 다음에 나의 느낌은 어땠는지 또 나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써낼 수 있고 또 활동 내용이 직접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어떤 그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외에도 적성검사 전형으로 작년에 또 합격한 사례도 있어요. 4등급 정도 되는 학생인데 결국은 수능 4등급, 내신 4등급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되기 전에 적성에 몰입하자. 이제 그거 방법밖에 없다. 해서 현재 자기 집에서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는 적성 전형에 합격을 해가지고 저희 집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너 새로 한번 준비하지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대요. 나는 또 남자친구도 생겼대요. 여학생인데. 그래서 축하한다 그러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과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대단히 좋다는 얘기고 입학사정관제 같은 경우나 적성검사 전형 또 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랄까요? 자기가 원하는 과에 들어갔을 때의 그 학업 능력은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입사제의 경우는요. 들어갔을 때는 성적이 좀 덜 좋아요. 그런 상태인데 2학년부터는 내가 원했던 그런 대학에 들어갔고 내가 원했던 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성적을 추월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입학사정관님께 전해들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좀 철저하게 좀 잘해서 그죠? 이제 뭐 6번의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좀 결정을 해야 되고 나는 어느 정도의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많은 자료들이 담임선생님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임선생님과 충분하게 상의한 다음에 여러분이 그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합격을 위한 수시 지원 최고의 전략과 함께 수시 전형별 합격 케이스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전략도 실력이다. 수시 지원 성공을 위한 최고의 전략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선택형 수능의 도입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내신 성적만으로도 요즘은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탄생한 단 한 권의 책. 국내 최고의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한 500회의 기록 및 상담을 받고 대입에 성공한 29명 선배들의 합격 비결 전격 공개. 공교육 스타 강사들의 생생한 진학 상담 노하우와 1급 진로 진학 상담사가 분석한 2014학년도 대입 전략 비법까지 결정적 코치 2로 혼돈의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정적 코치 2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의 그 주제처럼 전략도 실력입니다. 보름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수시 지원 전략 꼼꼼하게 준비해서 꼭 희망하는 대학교의 학과와 전형에 합격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꼭 합격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화이팅을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